안녕하세요 여러분, 엠마쌤입니다. 오늘은 29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어법 유형이지요. 수업을 듣기 전에요, 여러분께서 먼저 문제를 풀고 와주시고요. 본 자료와 관련된 거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예습 시작! 여러분, 문제 잘 푸셨나요? 문장 전체의 동사 자리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is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is가 이 문장 전체의 동사 자리인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줄 동사가 문장 전체의 동사 자리가 맞다면 주어와 동사의 수, 태, 시제를 그때 확인해 주시는 거죠. 수일치라고 하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죠. 주어가 단수 명사면 동사도 단수를 쓰고, 주어가 복수 명사면 동사도 복수 명사를 쓰는 거지요. 태 같은 경우에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변별하는 거고, 시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를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From an organizational viewpoint, 조직적인 관점에서부터 one, 여러분 이 문장 전체 주어는 one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one이라고 주어가 나올 때 여러분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복수명사들 중 하나라고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이 문장 주어 부분에 쓰인 겁니다.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래요. 이 문장 전체 주어는 one입니다, 여러분. one. 그리고 지금 동사 밑줄 is에 끄어져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is가 문장 전체의 동사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법 포인트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 is가 문장 전체의 동사 자리인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문장 전체 동사인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라고요? 수태 시제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는 one이죠. one은 단수니까 당연히 is 잘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법상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examples, 여기에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s 붙인 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examples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of 이하의 수식을 받고 있거든요. of는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무엇의 예시냐면요, how, 의문사절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how,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의문사절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How any organization, 어떻게 어떤 조직이 may contain, 포함할지도 모르는지, 무엇을요? Many different types of culture, 많은 다른 유형들의 문화를 한 조직이 어떻게 많은 다양한 유형의 문화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는 is to, 투부정사하는 것입니다. To recognize,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The functional, 기능적인 operations, 기능적인 운영을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능적 운영이냐면요, of different departments, 다양한 부서들 간의 기능적인 운영을 인식하는 거예요. Within the organization, within, 뭐뭐 이내의라는 전치사죠. 그 조직 내의 다양한 부서들에 있어서 the functional organization, 기능적인 operation, 운영을 이해하는 거래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조금 기니까 쌤이 한 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직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볼게요. 조직적인 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는요, 어떤 예시냐면요, how, 어떻게, any organization, 어떻게, 어떠한 조직이 may contain, 포함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어떠한 조직이 many different types of culture, 다양한 유형들의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지, 한 조직이 다양한 유형의 문화들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fascinating examples,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는 to recognize, 인식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Within the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 different parts, 다양한 부서들의 functional operations, 기능적 운영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내용은요, 조직적인 관점에서 한 조직이 한 조직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하나의 예시는요. 그 조직 안에 회사 내에 다양한 부서들의 기능적 측면을 인식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의 회사가 있으면 하나의 회사 안에서도 뭐 인사부라든지 경영지원팀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팀이라든지 홍보실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조직이지만 하나의 회사지만 거기 안에서 다양한 부서들의 기능적 측면을 이해하면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 회사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 볼게요. The varying departments and divisions. 여러분, varying은 various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다양한 department, 부서하고 and division. division은 여러분 그 department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각 부서의 과라는 이런 뜻인데 그냥 department랑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세요. 다양한 부서들인데요. 어디 안에서요? Within an organization. 조직 내에 다양한 부서들이요. will view, 볼 거래요. 근데 지금 inevitably의 수식을 봤거든요. inevitably는 필연적으로예요. 그럼 한 조직 내에서 다양한 부서들은요. will inevitably view, 필연적으로 볼 거예요. 무엇을요? any given, 어떠한 주어진 situation, 상황을 볼 겁니다. from their own bias. 어디에서부터요? 그들 자신만의 biased, 편향되고 and prejudiced perspective, 편견 있는 관점에서 상황을 볼 거래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한 조직 내에 다양한 부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조직 내에 다양한 부서는요. will inevitably view, 필연적으로 어떤 상황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요. 자기가 속한 부서의 관점에서, 즉 편향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조직 안의 다양한 부서들은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한 회사나 조직이 거기 안에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그거 중에 예시 중에 하나가 그 조직 내에 다양한 부서들의 그 각 기능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문장에는 그 조직 안에서의 다양한 각 부서들은요. 어떤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을 자기가 속한 부서의 관점에서, 즉 편향된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3번 문장 갈게요. 여러분 3번 문장 가기 전에 3번 문장에 보기 2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번에 지금 어법 출제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자고 하면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 대명사 밑줄이라고 하고요. 앞에 단수명사를 대신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it을 받을 거고요. 앞에 복수명사를 받을 거면 them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어법 포인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대명사 밑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검은색으로 된 3번 문장 볼게요. A department, 부서와 and its members, 그 하나의 부서의 구성원들은요. will acquire, 얻게 될 겁니다. 획득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요? tunnel vision,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터널 시야 현상을 얻게 될 거래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터널 시야 현상이냐면요. which disallows. 여러분 disallow는요. 오형식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해석은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걸 할 수 없게 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터널 시야 현상이냐고 하면요. disallows them to see. 그들이 to see, 보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이때 them은요, a department's member, 한 부서의 구성원들이 볼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못 보냐면요, things. 여러분, things는요, 뭐 물건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거든요. 상황들을 볼 수 없게 한대요. 한 부서의 구성원들이 상황을 볼 수 없게 한대요. As others see them. 다른 사람들이 them, 그것들을 보는 것처럼 상황을 볼 수 없게 하더래요. 여러분 이때 them은요, things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법상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3번 문장은요, 여기 검은 색깔 3번 문장은 여기 이 문장 있죠? 여러분 부서와 그 부서의 구성원들은요, tunnel vision, 터널 시야를 가지게 된대요. 이때 터널 시야라고 하는 것은 which disallows them to see, 그 부서의 구성원들이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things, 어떤 상황을 볼 수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처럼
그 한 부서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 이 tunnel 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자기 부서의 입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장의 포인트는 한 조직 안에서 다양한 부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뭐 인사부서라든지 경영지원실이라든지 뭐 마케팅 부서라든지 그 각 부서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자기가 속한 그 부서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안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e very structure of organizations, 그 조직들의 바로 그 구조가요,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conflict,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다음 문장 가기 전에 여러분, whether, 3번 보기에 이제 whether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 whether이죠. 여러분 whether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고 whether 뒤는 여러분 문장 구조가 완전 구조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써놨지만 무조건 3형식만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whether 뒤가 1형식에서 5형식까지 필요한 문장 성분을 다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완전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whether가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고 뒤가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whether는 여러분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을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whether가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고 뒷구조가 완전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 네 가지 위치 중에 하나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문장의 주어가 the choice이고 찐동사는 여러분 can have입니다. whether절이 of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를 했고요. whether이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돼야 합니다. 지금 whether절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 나왔고요. whether 뒤를 보면 여러분 whether 뒤에 이제 whether절의 주어가 the structure이고요. 비동사 is가 나왔고요. 비동사의 보어로 mechanistics or organic 이렇게 나와서 지금 whether 뒤가 완전 구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해석은 인지 아닌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구조가요, 기계적인지 아니면은 유기적인지 해석도 인지 아닌지로 맥락상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이제 whether D가 완전하고 그리고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며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whether는 어법상 적절합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그 구조가요, 그 조직의 구조겠죠. 그 조직의 구조가 mechanistic, 기계적인지 or organic, 유기적인지 에 대한 선택은 기계적인 조직 구조를 가져갈 건지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가져갈 건지에 대한 선택은 can have. 여러분 여기 지금 can have a profound influence. 여러분 have an influence on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표현을 먼저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have an influence on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같은 뜻으로 have an impact on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지 않을 거면은 그냥 affect라는 타동사를 써주시고요. influence하고 impact가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ffect, influence, impact까지 함께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조직의 구조를 기계적인 조직 구조가 될지 아니면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로 정할 건지에 대한 선택은 can have a profound, 굉장히 깊은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on conflict management, 갈등 관리에 있어서요. 그래서 5번 문장은 여러분, 조직 구조가 이제 기계적인지 아니면 유기적인지에 관련된 선택이 갈등 관리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지금 기계적인 조직 구조와 유기적 조직 구조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이렇게 펜 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필자가 회사의 조직을 기계적인 조직 구조로 갈 건지 유기적인 조직 구조로 갈 건지 그게 갈등 관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글의 논리 구조상 다음 문장부터는 여러분 기계적인 조직 구조가 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유기적인 조직 구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는 기계적인 조직 구조의 특징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A mechanistic structure,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엔 또 organic structures, 유기적 구조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involved,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 involved가 물론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P, 과거 분사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의 이 4번 보기 어법 출제 포인트는 선생님은 준동사 밑줄이라고 부릅니다. 준동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ing, 과거분사 PP 이걸 다 분사라고 하지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 단계 첫 번째가 밑줄 자리가 문장 전체 동사 자리인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준동사 밑줄일 때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혹시 이 밑줄 자리가 문장 전체 동사 자리 아닌가?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involved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involved가 문장 전체 동사 자리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문장 전체 주어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주어는 a mechanistic structure이고요. 동사가 has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 전체 동사는 has거든요. 그 순간 involved는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이때 여러분 이 involved가 문장 전체 동사 자리가 아님이 밝혀졌을 때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해당 준동사의 어법성을 따져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준동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지금 여기 involved가 동사가 문장 전체 동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걸 뭐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 분사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해당 준동사,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PP인 거예요. 이 PP가 어법성으로 잘 쓰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involved, PP잖아요. 과거분사. 과거분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involved의 수식을 받는 게 many levels of management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지 않습니까? 그럼 수식받는 명사와 의미 관계를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식받는 명사가 many levels of management고요. 관리의 많은 수준들이 무언가를 관여시키고 포함시키면 involving이에요. 그리고 involving이 답이 되려면 involving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하거든요. 실제로 밑줄 뒤에는 여러분 in decision making 이란 전치사구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involving 능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involved는 관여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의 많은 수준이 무언가를 관여시키는 게 아니고 관여되는 거예요. 어디에 관여되는 거예요?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관여되는 거죠. 관리의 많은 수준들이 관여시키는 거 아니고 관여되는 의미이면서 관여된다라는 의미이면서 수동형으로 되었을 때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여기 involved 뒤에 명사 목적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involved 수동 뒤에 명사 목적어 안 나왔고요. 의미적으로도 관리의 많은 수준들이 관여하는 거 아니고 관여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involved는 어법상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many levels of management 하고 involved 사이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which are, that are 생략된 거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6번 문장을 살펴볼게요. A mechanistic structure, 기계적인 조직 구조는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vertical hierarchy, 여러분 vertical은 상하, 수직적인이죠. 수직적인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함께 갖고 있냐면요. With many rules, 많은 규칙, many procedures, 많은 절차들, and many levels of management, 많은 수준의 관리인 거죠. 어디에 포함된? involved in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에 포함된 많은 수준의 관리들을 가진 vertical hierarchy, 수직적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6번 문장의 포인트는 기계적 구조가 수직적인 a vertical, 많은 규칙들, 절차들, 그리고 의사 결정에 포함된 많은 수준의 관리를 지닌 수직적 위계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mechanistic structure, 기계적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상하 관계가 있는 수직적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직적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게 절차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사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고, 어떤 최종 의견이 결정되기까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어법 포인트로 5번에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커마 위치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위치는 여러분 보통 어법 출제 포인트로 관계대명사 밑줄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제 콤마가 붙어있든 붙어있지 않든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법상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문법 테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위치 자리에 관계부사 쓰면 안 돼? 라는 생각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를 comma which versus comma where 이렇게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두 개 다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필기를 해 두었거든요. 둘의 차이가 명확하지요. 관계대명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여러분. 첫 번째, 관계대명사 앞에 반드시 수식받는 명사인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앞에요.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 구조죠, 여러분. 불완전 구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얘기해볼까요? 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구조가 관계대명사 뒤에 구조가 불완전해야 하는 반면에 관계부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관계부사도 첫 번째는 앞에는 반드시 수식받는 명사인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관계부사 앞에 여러분 반드시 수식받는 명사인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관계부사 뒤는 여러분 구조가 완전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갖춘 완전 구조가 등장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치가 맞으려고 하면 뒤에요. 불완전 구조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문장을 먼저 살펴보면 organic structures, 유기적인 조직 구조들은요 are more, 더 horizontal, 수직적이래요. in nature, 본래, 본질적으로는요. comma which,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이때 위치 자리는요 여러분 앞에 organic structures를 부연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치가 맞으려고 하면 뒤가 불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치 뒤에 주어가 decision makings가 주어고요. 동사가 is예요. is.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어로 형용사 보어가 나왔죠. PP 두 개가 나왔어요. 과거 분사의 품산 형용사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로 centralized and spread 라는 보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across부터는 전치사구니까 문장 성분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이 위치 뒤에 주어가 decision making, 동사가 비동사 is 나왔고요. 비동사 뒤에 보어로 centralized and spread 해서 보어까지 완벽하게 나온 완전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위치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위치를 쓰지 못하고요.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때 where는 여러분 organic structures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기적 구조는요. 유기적 조직 구조는요. 수평적이래요. 원래. 그리고 그 유기적 구조에서 where 그 유기적 구조에서는요.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less 조금 덜하대요. 뭐가요? centralized 중앙 집중화가 덜 돼 있대요. 중앙 집중화라는 게 여러분 상하 구조 있잖아요. vertical hierarchy 신입 사원부터 저기 위에 최종 결정을 하는 그 위에 관리자까지 올라가는 그 상하 구조가 중앙 집중화된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organic structures, 유기적인 조직 구조에서는 의사결정이라는 게 decision making is less centralized, 중앙 집중화가 덜 돼 있고요. and를 기준으로 여러분 centralized 하고 spread가 병렬을 이루고 있고요. 앞에 is를 써줬기 때문에 여기 is는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decision making is spread. 의사결정이 spread,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걸쳐가지고요? across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 그 조직, 회사나 그 조직의 전반에 걸쳐서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펼쳐져 있다는 게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위계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직급이 높든 낮든 판단할 수 있게끔 decision making is spread. 의사결정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 조직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plane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비행기로 쓰인 게 아니고요. 차원, 수준이라는 뜻이고요. across the plane of 어디에 전반에 걸쳐 이 표현은 꼭 숙지해 주세요. 그래서 7번 문장의 포인트는 organic structures 유기적인 조직 구조는 수평적이고 horizontal 한 거예요. horizontal 수평적이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집중화가 덜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이 전반적으로 조직 전반에 펼쳐져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지문의 영어 주제는 여러분 departmental perspectives 부서 간의 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부서 간의 관점들이 다양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부서 간의 관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시야가 생긴다고 했어요. 어떤 시야죠, 여러분? 네, tunnel vision,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biased and prejudiced,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관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and structural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nflict, 조직 내의 갈등에 있어서 구조적인 영향, 이 부분을 뒤에서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mechanistic structures, 기계적 구조, organic structures, 유기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는 여러 부서 간의 다양한 관점들과 조직 내에 갈등에 끼치는 구조적인 영향에 대한 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법 문제 풀이와 지문의 논리 구조를, 논리적 흐름을 한 문장씩 다루어 보았고요. 그 외에 선생님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어법적 포인트와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이 덧붙일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여러분 1번 문장의 전치사의 목적어로 의문사절, 하우절 나온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서 문장 주어가 one이고 is가 동사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라고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구 나온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recognizing 같은 동명사를 쓰셔도 됩니다. 다음 2번 문장에선 여러분 inevitably 부사가 여러분 동사를 수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inevitably가 view를 꾸미는 거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3번 문장에서는 선행사 tunnel vision을 꾸미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 앞에 선행사인 tunnel vision이 있고 그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이 위치 자리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은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어법 출제 포인트로 설명한 whether절 꼭 좀 숙지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문장 설명을 하면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설명을 첫 번째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제 수업 내용을 선생님 설명을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으시면서 필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까지 가져주세요.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안녕.